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오해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 전역해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접은 건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직업 군인이던 저는 관사에서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았어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집에 들렸다 관사로 돌아오곤 했죠. 하루는 제가 퇴근해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던 중 어느 여자분이 손을 들더니 제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 여자분은 죄송하다며 시내까지 가시는 길이면 태워주시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시내에 걸쳐서 가는 길이라 뒷좌석에 타시라고 했죠.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다른 부대에 갈 일이 있어 차를 몰고 나갔고 또 그 여자분이 그때처럼 차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무시하고 갈 수 없어 태웠고 뒷좌석에 탄 여자를 그때 내린 그곳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자를 태우는 걸 부대 근무자가 봤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할 일인가 하고 저는 떳떳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소문이니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던 거였어요.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부대 동기 와이프가 그 소문을 듣고 제 아내에게 말을 전했고 그 얘기를 들은 아내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더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확인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도 만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저는 군 생활을 하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와 이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군 생활을 정리했네요. 혼자가 된 저는 직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1년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무렵 회사에서 회식 때마다 가던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 적고 참 차분한 여자였어요. 마음에 들어 만나게 되었죠. 여자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던 터라 서로 장애가 될 게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남매가 있고 아빠와 살고 있다고 했죠. 여자는 가끔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 얼굴 보고 밥 먹고 반찬 정도 챙겨 보내는 게 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따로 그 아이들을 본 적은 없었고요. 여자가 먼저 만난 지 6개월 만에 동거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기 싫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싫었고요. 저랑 살면서 식당 일을 그만둔 여자는 내조를 열심히 하겠다며 자기한테 전적으로 살림을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매달 나오는 군인 연금과 회사에서 매달 나오는 월급을 제 용돈 40만 원을 빼고 여자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정도 동거를 하던 중 여자는 조심스럽게 아이들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 엄마와 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딸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여자 자녀도 제 자녀랑 같으니까요. 이 기회에 좀 더 아이들에게 신경도 쓰고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아이들은 애들 엄마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식이 아닌 그 여자의 아이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여자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알뜰하게 살림한다던 여자는 아이들한테만큼은 아끼지 않았죠. 애들이 뭐가 필요하대 하면서 컴퓨터와 책상 그리고 옷이며 가방 등을 사들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필요하니 샀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멀쩡한 핸드폰을 새 기종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한 소리 했네요.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에 얘기하고 싶었던 말, 우리도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혼인신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군요. 애들이 아직 학생이니 졸업하고 성인 되면 그때 가서 하자고요. 3년만 있으면 막내가 성인이 되니 3년 기다리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저는 출근을 했고 일하는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였어요. 제 보험료가 2달째 연체 중이라는 겁니다. 이번 달도 연체시키면 실효된다는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여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퇴근 후 저는 바로 여자에게 보험료 연체 얘기를 꺼냈고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안 보여주더군요. 내일 입금하겠다고 하면서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안방 서랍 가방 안에 있던 통장을 다 들고 은행으로 가서 통장 정리를 했어요. 모든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죠. 집에 와 여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가 쪼잔하게 돈 갖고 그런다고 애들 앞에서 면박을 주더군요. 그 일로 인해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보로 살았다는 걸요. 그 일로 여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제가 출근한 사이에 아이들은 자기 아빠한테로 다시 가겠다며 컴퓨터 등 값나가는 물건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알게 되었네요. 그 여자가 이혼녀가 아니라는 걸. 남편이 있었고 그동안 제가 벌어다 준 돈을 그 여자 남편과 애들이 생활비로 다 쓰고 있었다는 걸요.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던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여자에게 손을 댔고 여자는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여자마저 제가 출근한 사이 사준 옷이며 신발 등 값나가는 것만 챙겨 집을 나가버렸더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여자가 타던 제 명의의 차를 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차만 돌려달라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 여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여자가 식당에서 일할 때 잠깐씩 알바를 했던 언니라는 분을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죠. 혹시라도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나 해서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동 몇 호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아파트인지는 알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그 아파트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났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잡았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차키만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아들이 차를 갖고 나가 지금 차가 없다며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저는 전화를 수십 번 했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여자 아파트에서 또다시 기다렸어요. 30분쯤 기다렸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전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는 제가 갖고 왔죠. 그러나 제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폭력을 써서 여자가 집을 나갔다고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졌고 저는 결국 또 군대에서처럼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회사에서까지 쫓겨난 저는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괴감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제 인생이 비참하다 생각하니 술이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날도 저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오다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그 뒤 검사를 이것저것 했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까지 거기다 간경화 초기 단계였어요. 저는 이러다 큰일 난다는 의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며칠 후 퇴원을 했어요. 그렇게 쓰러지고 5년 후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난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요. 술도 끊었고 일도 열심히 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저의 시간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지 않죠. 그건 정말 바보짓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와 같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 힘내시길 바래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연에 어느 정도 공감하셨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살이라고 하죠. 지금은 행복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한 줄 일기 사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힘든 일 있을 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한 줄 일기는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오른쪽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연 남겨주세요. 정성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